안녕하세요. 달빛 안녕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황제내경 소문 음양르련편의 제 79편이죠. 세 번째 주제 제목을 붙여보자면 삼음 삼양의 혼합병증,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죠.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레공이 말합니다. 신이 그 황제께서 말씀하신 모든 뜻을 진의 치유 다 이미 알아들었고 이해하고 전수받은 경맥의 의미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총령에 도라는 것을 암송해 왔습니다. 보고 깨우치고 읽고 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총령의 도와 결합해 가지고 여러 황제께서 가르쳐 주신 것과 경맥의 의미 등을 파악하고 노력해 왔지만 그 음양 또는 암수를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음양의 기본 이론도 속하지만 지금 주로 얘기하는 게 삼음 삼양의 얘기니까 삼음 삼양 경락 경맥의 음양의 이치 암수의 이치를 제가 정말 깊이 있게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말을 합니다. 삼양은 부고, 이양은 위고, 일양은 기고, 삼음은 뭐고, 이음은 우리말로 자죠. 자고, 이름은 독사다. 이 삼음 삼양에 관한 또 하나의 측면에서 보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음 삼양을 이해해야만 이게 우리가 경맥을 운영해서 침을 넣어서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고요. 상한론을 봄에 있어서도 이 결정적으로 이 지금 육경변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한론의 개념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데 있어도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상한의 장준경 할아버지께서 서문에 얘기했죠. 황제내경을 기본으로 해서 자기가 책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도 허튼 소리 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좀 더 제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요. 상한이 그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이론 체계와 약물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방제 체계도 갖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저도 그 항한을 배울 때, 이 장준경 할아버지가 오늘 뚝딱 하늘에서 만들어낸다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 상한 역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흐름을, 그 당시 중국 의학의 흐름을 전해져 내려오던 게 있었던 겁니다. 이론은 황제내경으로, 그죠? 그 다음에 약물 신동본 적용하고 방제도 그 당시에 이미 많은 방제들이 유사한 방제들이 이미 유사한 병을 치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걸 한목에 끼웠다는 것 그리고 자료를 남겨놨다는 게 중요한 거죠. 책이 돼가지고. 자 보죠. 삼양이 부다 아버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앞문장에 대해서 왕빙이 주석을 한번 읽어보죠. 이 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도 송이다, 암송한다. 레공이 말하기를 신이 송송, 송영, 중발음은 송영인데요. 지금 청영이라는 그 내용의 오묘한 도리를 암기하고 그래서 상고시대에 송영이라는 책하고 합치해갖고 종합해가지고 그 형태와 명칭에 관해서 비류 방법으로 그 다 배웠는데 아직도 음양의 존비와 차서 중요하고 낮음 또는 존비에 관해서 모르겠고 암수의 그 목록 분류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정확히 제가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 그 뜻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그 가르침을 새겨가지고 쓰이고자 하니 그래서 음양, 암수가 서로 상응하는 그 도리를 그 명확하게 책으로 저술해서 그 깊은 뜻을 남겨놓겠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삼양이 아버지라고 한 것에 대해서 왕빙은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 군소 재반 그 경락들을 감독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오준 아주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다고 했다. 이 삼양 경맥이 이게 이제 모든 군소의 그 경맥들이나 우리 몸 전체를
감독하고 이렇게 잘 정체하게 다스리는 그런 역할을 바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주 높은 자리에 있다. 그죠? 삼양 태양경이죠. 족태양, 또 수태양. 네, 그래서 이 양은 위다. 이것에서 왕빙은 주석하기를 위라고 하는 것은 제사, 제반 사기를 몰아내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명경이 그 우리 몸의 사기들을 방어하고 몰아내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쉽지 않은 개념들인데요. 또 일양, 이 소양은 왕빙으로 기다. 기율을 우리 몸의 형체와의 기를 기율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제반의 그 기운들이 평화롭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평준화시키고 평화롭게 해준다. 또 일부에서는 이건 수도리의 뜻이다 라고 해요. 지도리죠. 이렇게 문각이 왔다 갔다 그렇죠. 일량은 주로 이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추가. 삼음은 어머니다. 태음이죠. 왕빙이 말하길 어머니라고 한 것은 제반 자식들을 양육하는 것이다. 그 자생의 의미가 있다. 그렇죠. 태음경에서 모든 영양분을 흡수해 소화 없애서 전신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음은 자인데 왕빙은 자라는 것은 음의 목록이다. 그쵸? 음을 대표하는 목록이다. 그런데 주로 뭐라 그러냐면 안에서 음을 지켜주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양의 위와 상대적인 표현으로 위는 바깥에서 지켜주는 개념이고 이거는 안에서 여자로서 안에서 음을 지켜주는 내수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독사라고 되어 있는데 홀로 사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름의 장부는 외부로는 3초와 합치하는데 3초가 뭐냐면 제반기를 안내해서 흐르게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명에서 사자라고 하는 것이다. 고로 말하기를 홀로 사자라고 한 것이다. 강경하게 주석은요. 음이 다음은 양이 생성하니 이는 유일하게 거름만이 주관하는 일이다. 고로 독사라고 한 것이다. 이걸 합쳐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신이란 얘기죠. 사자나 사신이 홀로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음과 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교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뭐 두 사람의 의미를 합치하면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3초를 뭐 하갖고 한 건 조금 왕빙 할아버지께서 조금 그렇고요. 장경학의 주석이 이런 경우에는 조금 그런 좀 우월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거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늘 얘기지만 거름과 소양은 음양을 소통시켜주는 반표 반리의 역할을 한다는 게 이게 그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자 역할처럼 음과 양을 서로 교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거름과 이 소양의 역할이다. 이제 상한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음 삼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상한을 이해하는 관점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과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육경을 어떻게 볼 거냐도 굉장히 많은 그 논란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상한에. 그래서 이제 상한 강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미리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상한이 뭐 별도로 뚝 떨어진 학문책의 절코 아니다. 내경 없이 이해하기 힘들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상한을 보기 위해서 내경을 보고 상한의 저자도 자기는 내경의 이론에 기초해서 상한을 썼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혼합병증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사실은 이 한 단락을 뭐 강의를 해도 1시간 이상씩 강의를 하고 찾아갈 수 있는 문장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루기에는 지금 저희 주제에도 맞지 않고 큰 흐름으로 한번 보자. 황제내경 소문을. 그래서 더 자세한 것들은 이제 뭐
항제내경 연구자들이나 뭐 또는 전공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후학들이 임상과 실제 다양한 문헌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한국 한약이 이런 상태로 계속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양과 이름이라고 하면 그 양명이고, 그쵸? 이름은 거름인데 그 양명과 거름이 붙으면 여기 그렇게 했습니다. 양명이 주된 병이다. 그리고 이름을 이기지를 못한다. 이름은 거름이죠. 왜냐면 양명은 토고 이 이름은 목이잖아요. 목은 토를 제압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토가 목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 루안 이게 뭐 부드럽다란 얘기고요. 이거는 동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루안은 이게 원래 위기의 대표적인 맥이고요. 동은 이게 주석가들은 간맥의 대표적인 맥이라고 합니다. 이게 막 움직. 그래서 그구가 모두 천하다. 이걸 분리하다는 거 뭐예요? 막히고 가라앉고 막히고. 그래서 이거 구구를 그 전부 막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명의 위기가 막히니까 위기가 병이 드니까 뭐겠어요. 우선 대소변도 뭐 막 쉽지 않고 위로 코도 눈도 뭐 영양분이 공급 안 되고 소화 흡수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양병의 주석을 한번 볼까요? 이름은 거름 관목의 길을 말합니다. 이양은 양명 위 토의 길을 말합니다. 목과 토가 서로 투쟁을 하니 양명이 주된 병이라 한 것이다. 목이 토를 벌하니 토가 목을 이길 수가 없으니 고로 말하기를 불승 이름이라 한 것이다. 맥이 루안월동이라 한 것은 루안은 위의 기운이고 똥은 목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토와 목이 서로 대치하니 위기가 돌지를 않아 구멍이 모두 가라앉고 막혀 통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간피불호의 대표적인 그 얘기들을 이런 식으로 간위죠. 간과 위에 불화. 그래서 이 간의 병이 이제 양명에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된다. 첫 번째로 나왔네요. 이 근계록에도 나오는 얘기고요. 그렇죠? 근계록 첫 번째 그 전편부에 보면 간의 병이 있으면 먼저 토를 보해라.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간을 치료해라. 유명한 근계요력 장중경 할아버지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뭐 그때 가서 또 근계요력을 할 때 가서 설명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삼양 이름, 삼양은 태양이고요. 이름은 거름이죠. 그래서 태양맥이 승해요. 왕승해요. 왕승하니까 태양맥은 원래 기가 태양이 제일 강한 거죠. 근데 이름 이제 음이다에 가는 이름이 거름이 이걸 제지할 수가 없어요. 태양맥이 워낙 왕성한 것을. 그래서 내부에서 오장이 혼란에 빠지고 바깥에는 경해라고 하는 그죠? 앞에서 배웠던 거죠. 이게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인데요. 간병이죠. 그러면 이제 간의 병이 태양이 간을 쳐서 간의 거름을 쳐서 오장이 혼란스럽고 바깥으로는 이제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는 현상들이 난다. 이렇게 봤는데요. 주석을 한번 볼까요? 왕빙은 말합니다. 삼양은 족태양이 기고 고로 말하여 태양이 원래 기가 왕성하니까 왕성해. 병이 들었으니까 더 왕성하겠죠. 그래서 목은 화를 생성하는 그죠? 나무가 있어야 불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금 왕성한 양기가 나무를 태울 판이에요. 그죠? 번이 태우다는 거니까. 양은 불이니까요. 근데 목이 다시 그걸 받았어요. 나무가 양기를 받아버리니까 뜨거운 불의 기를 받아버리니까 양기가 더 어떻게 해요? 커지고 왕성해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하겠어요? 내부로 열이 가득 찼으니까 내부가 미친 듯이 열에 차 있어요. 우리 몸 안이. 고로 오장이 모두 혼란스럽고 간은 경해를 주관하니 고로 외부로 경해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왕빙은 태양경의 열로 본 겁니다. 태양경의 열이 나무 간에 미치니까 간은 타잖아요. 뭐 나무니까. 그러니까 양기가 엄청 커지고 왕성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가 전부 광열, 미친 듯한 열을 다 쌓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왕빙의 주석은. 그럼 장경학 할아버지 주석을 한번 볼까요? 방광과 간이 함께 병이 들었다.
간목은 화를 생성하는데 방광의 한수가 이를 능멸하는 것이다. 고로 태양맥이 승한 것이란 것이다. 이름의 감기가 비록 강하지만 이를 저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간의 풍과 태양의 한이 서로 다투니 몸 안의 오장이 혼란스럽고 간기가 상처를 받는다. 따라서 경해의 병이 생긴 것이다. 자,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왕빙은 주로 태양경의 열로 본 거죠. 태양이 지금 열에 쌓여가지고 그 열이 나무를 태운다는 거죠. 목을. 그래갖고 내부가 모두 열이라고 본 거고요. 장경화 할아버지는 태양의 한수니까 차가운 한기의 물의 기운이 간의 화를 생성하는 기운을 능멸해 가지고 간이 화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병이 크게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게 옳고 그럴까요? 저는 둘 다 맞다고 봐요. 임상에서 태양경의 열로 인해 갖고 간에까지 그 열이 미쳐 가지고 이럴 수도 있고, 임상의 태양의 한수가 차가운 기운이 들어 가지고 몸이 차갑고 풍이 들어 갖고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 그러니까 임상에서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변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석을 보는 이유는 병을 보는 관점들과 서로 사유체계를 이해하려고 이렇게들 이해하는구나. 그럼 임상에서는 어떻게 응용하겠구나. 이 사람 그러면 왕빙의 주석대라면 내부가 막 열이 쌓여 있고 막 경에 깜짝깜짝 놀라는, 이거는 또 똑같이 방광과 태양과 거름의 병이다. 장경화 할아버지들이 얘기들을 한다면 몸 안이 다 차갑고 그래서 간이 제대로 작용을 못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란 사람 보면 이 사람은 그렇구나.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장경화 할아버지들하면 태양 한수의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간을 소관시켜주는 약. 왕빙 할아버지 말대로 하려면 태양의 열을 떨어뜨리는 약에다가 목의 기운을 돋궈주는, 목에 소관 시켜주는 약을 쓰면 되겠죠. 이게 이제 뭐 사유체계입니다. 어떤 게 맞고 틀리다기보다는 임상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두 가지 경의 병이 있어도 어떤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세 번째, 이음과 이양입니다. 이음이면 소음이죠. 이양이면 양명이고요. 그런데 병이 폐에 있다고 합니다. 소음맥이 가라앉았어요. 소음맥은 원래 가라앉는 맥인데요. 소음 신장맥은. 그래서 폐를 억누르고요. 비장을 상하게 만들어서요. 비장이 상하니까 뇌부에는 사지가 사겠어요. 사지가 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크게 보면. 그럼 주석을 한번 볼까요? 왕빙은 말합니다. 이 음은 수소음 심장의 맥이다. 이양은 또한 위맥이다. 지금 심장과 위가 합쳐서 병이 됐으니 사기가 상하에 삥했다. 왜냐하면 심장은 위에 있잖아요. 위는 그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에 합쳤다. 고로 내부로 비장에 상했다. 당연히 위의 병이 비장에 표리관계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외부로는 폐를 눌렀다. 그런 것은 위가 폐의 비장의 부위이기 때문에 위의 병이 있으면 비장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 심장의 화가 금을 눌러가지고 옆에 위에 있는 금을 눌렀기 때문인 것이다. 비장이 사지를 주관하기 때문에 비가 상한즉 외부로 사지가 상하게 된 것이다. 소음맥은 손목 후에 동신촌수로 촌주 오후폰 가는 것에 작은 새끼손가락 신문 혈자리의 맥이다. 이렇게 주석을 붙였어요. 뭐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그러면 그런 임상으로 나타나면 또 그에 맞게 처리하면 되겠죠. 변증해서. 신교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양은 여기서 수양명, 이게 이제 이런 왕빙의 주석 밑에 바로 신교정이 이제 가로하고 저처럼 자기 의견들을 쓴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해.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교정을 본 사람들이 학문이 굉장히 높았던 거죠. 딱 보고 우린 생각이 다른데 이런 얘기들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왕빙 할아버지 주석에 손을 대거나 그러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웬만해서는. 그리고 손을 댄 경우는 꼭 밝혔다. 신교정에서 이 양은 지금 여기 위맥으로 왕빙 할아버지 봤는데 그거 아니다. 우리가 보기엔 수양명 대장이다. 폐의 부다. 그래서 수소음 심장의 화가 금의 불을 억누르니 고로 병이 폐에 있다고 한 것이다. 이걸 이 양을 수양명 대장으로 보면 폐와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에? 왜 병이 폐에 있는지를 폐를 누르는지. 그래서 이 신교정 팀에서 봤을 때는 이걸 수양명 대장으로 보면 폐의 부기 때문에 폐를 누른다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견해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그 대장경으로 볼 경우에는 문제는 비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왜 비장을 상하게 하냐? 위로 봤을 땐 비장을 상한 것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주증이 주된 증세가 이게 외상사지거든요. 그럼 비장에 더 중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빙 할아버지는 이거를 이 양을 양명 위경으로 본 거고 적양명. 이 신교정이 봤을 때는 이 폐를 누른다고 하면 근데 자기 신교정 팀에서도 뭐라고 주석을 붙었냐면요. 대장경과 표리로서 이게 폐의 문제가 아니라 심화가 금의 불을 억누르니 고로 병이 폐에 갔다. 그래서 불을 가서 폐로 갔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은 폐를 이해하기 쉽다고 본 건데요. 뭐 이렇게 심화가 금의 부를 누르 왜 금의 부만 누르겠어요? 심화가 심화가 폐를 바로 누를 수도 있죠. 바로 위에 있는 장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왕빙의 견해와 신교정의 견해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 임상에서 뭐 두 가지 다 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들은 견해가 주석가들마다 다 다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대표적인 것들 그 중에서 우리가 늘 보지만 이 황제내경 소문이라는 근간을 잡고 우리에게 이런 큰 길을 열어주신 분이 왕빙이란 분이다. 왕빙 없었으면 지금 이 소문이란 책이 과연 주석이나 제대로 붙일 수 있었을까? 마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수수께끼 이제 자기 나름의 견해였겠죠. 왕빙 선생이. 그래서 왕빙 이 할아버지께서 이 전해온 스승으로부터 오래전부터 고대로부터 내려온 의학에 관한 그런 기본 이론들을 전수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래서 또 보죠. 이음 이양. 이음이면 소음이고 이양이면 양명인데 모두가 교주. 병이 왔다 갔다 해요. 서로 눌렀다 몰랐다 서로 눌렀다. 그러다가 이제 병이 신장에 들어갔어요. 이음 소음의 신장에. 신장에 들어갔는데 이게 막 요고래 되고 망령된행되는 거래고 띠엔지에 정수리죠. 정수리에 질병이 있어서 결국 미친 짓을 미쳐버려요. 이게 지금 이 말은요 상한에서도 나오는 외자실 양명병증인데요. 양명이 막 그때 쓰는 게 대승기탕이죠. 양명이 맘이를 망령때는 욕을 하고 망령때들하고 미친 짓 발광을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이걸 딱 보는 순간에 뭡니까? 그러니까 서로 상한을 보고 내경을 이해할 수 있게 내경을 보고 상한을 이해하고 그러는 건데요. 이걸 먼저 내경을 본 사람은 상한을 이해할 때 쉽겠죠. 이건 지금 위의 병변이라는 겁니다. 상한을 본 사람들은 금방 이건 위가 실 위의 실증이네. 보죠. 4번의 주석을 보면 이음은 신장이고 물의 장부이다. 이양은 위다. 토의 부이다. 토기가 수를 형벌하니 고로 병이 신에 있다고 한 거냐. 토기가 수를 누른 거예요. 원래 그렇죠. 물을 막는 방법이 뭐예요? 제방을 쏴서 막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명의 기운이 이음의 소음의 기운을 눌렀다는 겁니다. 신수가 억누름을 당하니 위가 왕성해서 홀로 위로 올라 쾅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음이 양을 잡아줘야 견제해줘야 되는데 음이 지금 견제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음과 이 양은 서로 그 암수의 관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뛰는 거죠. 위에 이 양이 홀로. 그러니까 날뛰니까 위로 올라가서 그 광증이 나는 것이다. 이거는
지금도 얘기했지만 그 상안의 양명증을 볼 때 나타나는 중요한 증세들이 하나입니다. 이게 내경에 벌써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내경이 먼저 나왔으니까 상안 선생께서 내경의 이론에 기초해서 책을 썼다는 말을 허냐하는 거죠. 육경 변증 자체가 내경에 나온 이론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와 같은 한의학의 기본에 내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굉장히 중시하죠. 내경을 모르고 한의사 한다고 아무리 잘 고친다고 해도 그거는 거의 잡술같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요즘 점점 더 중국에서는 내경 교육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점점 더 도망가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네. 이음 일량, 이음이면 이게 소음이고 일량이면 거름인데요. 소음과 거름이다. 병은 신장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소음에서. 그래서 음기가 떠돌아다니면서 심장에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이게 완을 보통 사람들을 위완이라고 그러죠. 위아래 빈 구멍. 위아래 빈 구멍들은 다 뭐 대장, 소장이죠. 이게 제방이 막히고, 불통이 돼요. 그러니까 뭐 위아래, 그러니까 위아래에 있는 모든 구멍들이 다 막힌다니까 대소변 다 막히는 거죠. 불통이 되고. 그래서 사지가 별자가 뭐 별도로 리자는 이혼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지가 별도로 다 해체된 듯이 별도로 놀아요. 몸하고 같이 있고 또 사지가 합치되지도 않아요. 이런 병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음과 거름이 병에 동시에 걸리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난다. 뭐 주석 한번 볼까요? 5번의 주석 보기 전에 6번의 조학계는 음기는 즉 신장의 기다. 위로 솟구쳐 심포에 이르고 아래로는 아랫배 방경에 연결되어 막혀 불통하고 사지가 분해되어 있을 수가 없다. 즉 심산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왕빙 할아버지 주석을 한번 보죠. 일량은 수소양 3초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일량이네요. 이음. 네, 이음 일량이면 소양이죠. 소양인데 이분 왕빙 할아버지는 수소양으로 보는 거죠. 3초로. 그래서 이게 족소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소양으로 보고, 이음도 위에 있는 심장으로 보는 거죠. 이음, 소음도. 그러니까 심장은 화의 부다. 물이 위로 올라가서 화를 괴롭힌다. 고로 화의 병이 신장으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음기가 심장에 떠돌아다니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신장의 맥이 신장으로부터 위로 간과 신경목을 관통해서 폐로 들어가는데 그 별도의 맥은 폐로부터 다시 나와서 낙맥으로 심장에 들어가고 가슴에 뿌려진다. 고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장 위를 떠돌아다니고 논다는 거죠. 음기가, 신장의 음기가. 그래서 그런즉 공규 그 빈 구멍에 음기가 막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빈 구멍은 여기서 봤을 때는 대장, 소장, 위 뭐 이런 것들이 보겠죠. 위가 이걸 제압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위가 제압할 수 없으니까 토기가 위의 기운이 쇠약해져요. 고로 그 완 아래 위통, 뭐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완이라는 말, 위완이라고 우리도 그러나요? 위 자체 아래에 빈 구멍들이 모두 막히고 불통이 된다.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재현, 뚝과 같은 것으로 그것을 막지 못하게, 그러니까 세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이다. 위맥은 발등으로 지나가는데 심장맥은 손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사지가 다 별도로 떨어져 나간 것 같고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이해를 해보세요. 여기 뭐 여러분들이 신장으로 나와서 신장의 수기가 심장과 가슴을 다 떠도는데 그것은 신장맥이 갖는 특성이라고 왕빙 할아버지 말씀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그 수기가 그 위를 쳐가지고, 그죠? 예, 위가 이제 뚝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뚝으로 막혀가지고 이제 위가 토니까요. 그래서 그 구멍들이 위가 서버리면 밑에 다 막힐 수밖에 없죠 뭐. 그래서 그 뚝이 막히듯이 다 불통돼 갖고 사지가 별도로 노는데, 사지가 별도로 노는 일은 왕빙 할아버지는 심장에 맥이 손으로 가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주석들 별로 보이기 쉽지 않아요, 이 왕빙 할아버지보다. 자, 근데 이 문장에 관해서는요, 정말 이론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선 문장부터 다르게 보거든요. 글자를 다르게 보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저번에도 얘기했죠. 이걸 뚜안지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래? 우리는 구두점을 달다고 그러나요? 네, 구두점을 다는 게, 왕빙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음기가 심장을 포함한 가슴에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거는 신장맥이 그렇게 뿌려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완을 위완으로 봐서 위통, 위통, 위밥통, 아래 빈 구멍이 쟤는 막다란 뜻이니까 뚝으로 빗사에 불통된다. 막혀갖고 폐에 돼갖고 불통이 돼갖고, 그 다음에 사지가 따로 떨어놓는다. 심장맥이 이게 이제 손으로 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맛이나 고세석은 어디다 따옴표를 땄냐면요, 여기다 따옴표를 땄어요. 요 문장에서.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원래 옛날 문장은 다 붙어 있거든요. 아주 죽습니다. 이거 따옴표 따는 시험 나오면요, 그리고 무슨 일반 고문에다가 따옴표 따라 그러면요, 서문 같은 데다 서문 엄청 어려운데 거기다 따옴표 따라고 나오면 막 죽어나는 거죠. 그 이제 마시아 고세식은 심완하라고 본 거예요. 이 완자를 심장 완자로, 그러니까 심통, 심포 아래, 그 빈 구멍이 막히고 빗사에 불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주석이 다르는 게 위 아래가 아니라 심장 아래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어떻게 했냐면요, 심장 아래 공규에 음기가 떠돌아다니니 제방이 막히듯이 사지가 별도로 논다. 이렇게 봤고요. 장계빈의 할아버지는 심완의 심즉 심장 심포죠. 심포에 이 사기들이 음기들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차가운 신장 기온이 아래 빈 구멍이 막히고 빗사의 불통 또 막혀서 불통이 되므로 사지가, 이렇게 보면 이제 얘기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중국 책을 볼 때 따옴표 하나 어디에 떴냐에 따라서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거든요. 이게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만큼 이 문장 전체를 보는 의미들이 다양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임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요. 각자의 임상 경험과 이론 이해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언젠가는 우리 후학들 중에서 독특한 자기 나름의, 그러나 엉뚜당투하는 논리적 기반이 없는 내경에 기초하지 않은 한의학 이론에 기초하지 않은 엉뚱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 자, 7번 들어가 볼까요? 이름 이양이 대절맥이다. 그래서 이것은 음기가 심장에 이른 것이고, 상하가 무상해. 그냥 상하의 변화가 너무 심해요. 상하가 막 돌아다녀요. 출입을 못 느껴. 불주는 알다는 거니까 못 느낀다는 거예요. 뭐가 출입이냐? 대소변이겠죠. 그리고 인후부가 아주 마르고 건조해요. 그래서 병은 토장인 비장에 있다. 이렇게 얘기됐어요. 주석을 한번 볼까요? 7, 8, 9. 여기서 이름은 고름맥을 말하는 것이고, 일량은 소양맥을 말하는 것이다. 둘 다 뭡니까 지금? 목의 기운이네요. 거름 간과 이양 소양 담경이면 다 목의 기운이네요. 대절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이건 움직이는 동하는 중에 멈추는 거죠. 대맥이란 얘기죠. 대맥이면서 멸절할 것 같다.
그게 대절이라고 한 것은 고로 말해서 병이라는 얘기다. 이게 목의 기운이 화를 생성하는데 고로 병이 발생했으니 그 음기가 거름의 음기가 심장에까지 이른 것이고, 간담의 기는 경맥을 보면 어떻게 해요? 위로는 머리 정수리까지, 아래로는 허리와 발까지, 가운데로는 배와 옆구리를 다 지나다닌다. 고로 병이 발생하는데 상하 무상, 어디 한 군데 있지 않고 어디든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디든 다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왕빙 할아버지는 뭐라 하냐면 이 뿌즈 치웨이, 그러니까 수납이라는 건 먹는 거죠. 음식을 받아들이는데 그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입맛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식욕도 없고. 그 다음에 그 구멍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몰라요. 도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얼만큼 새어나가는지 그러니까 감각이 없다는 거죠. 대소변이 그냥 줄줄 샌다는 거죠. 그리고 호인, 인후부가 건조하고 마른 것은 이 호우렁의 목 뒤로 인에 속하는데, 이게 담이 거기를 부린다는 겁니다. 목 뒤를. 그래서 병이 인후부가 건조하고 마르게 된다. 타들은 비록 병이 비토에 있지만, 비장과 토에 다 병변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대저 그 이유는 간담에 병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결국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간담에 병이 두 개 동시에 들면 어떻게 돼요? 제일 극심하게 당하는 게 비토라는 거죠. 비토. 또 한번 얘기를 해주는 거죠. 비토의 비장과 간담의 영향이 커서, 그래서 상하 고정된 곳이 없이 상하 막 무상하게 돌아다니면서, 근데 주로 병변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출입에 대해서 양빙 선생은 두 가지로 본 거예요. 들어오는 수납, 음식을 먹는데도 못 느끼고 아무 맛을. 나가는 것은 뭡니까? 나가는 거는 대소변을 나가는 것도 그냥 실금이죠. 소변 실금, 대변 실금. 대소변이 그냥 쭉쭉쭉 하려는데 그 정도도 모른다는 거예요. 주로 왕빙 선생 할아버지 보니까 병은 간담에 있고 병변은 어디에 나타나냐? 토인 비장으로 병변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후부가 건조한 거는 다음의 경락이 호우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다른 주석들도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 못 썼는데요. 이양 삼음, 이양이면 양명이고 삼음이면 뭡니까? 태음이죠. 그리고 지음까지 모두 병에 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양명의 길을, 이 삼음, 지음, 이 두 음이 양을 누르질 못해요. 그렇다고 양기가 또 음을 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양이 서로 깨지고 있어. 서로 비등한 기운으로 부닥쳐가지고 다 지금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부하면 혈이 뭉친 덩어리가 되고, 맥이 천하면 고름과 이 부자는 부식할 때 부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는 팔꿈치 부자로도 볼 수 있고요. 이게 발등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죽겠는데, 농이 있으면 부식하니까, 뭐라고 봐야 돼요? 고름으로 썩어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가라앉으면. 그럼 주석을 한번 볼까요? 10번에. 왕빙은 말합니다. 이양은 양명이고요. 삼음은 수태음이고요. 이 즈음은 뭡니까? 비장입니다. 다 태음이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썼냐면, 즈음이란 말을 다시 썼냐면, 이 삼음은 이때 수태음을 말하고, 그러니까 지음, 지에 개라고 쓴 거는, 그러니까 태음이 수족 다 들어갔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장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수태음. 수태음하고 같이, 수태음 폐장하고 비장하고 같이 들어갔다.
고로 말하기를 즈음 계자라고 한 거다. 두 개 수족 태음을 다 넣었기 때문에 개 이렇게 한 것이다. 그런즉 음기가 당연히 양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예, 양명을. 그래서 양기 또한 심장을 제어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음양이 서로 욱박지르고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맥이 모두가 다 단절돼 가고 있어요. 절단되고 맥이 이제. 그래서 맥이 연속되질 않아요. 그래서 연속되지 않는데 어떤 식이냐면 맥이 부호맥으로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기가 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기가 음을 잡아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혈이 부맥으로 다 떠버리니까 안에 있는 혈은 뭐예요? 기와 혈이 합쳐져서 움직이는 건데 양기는 다 떠버렸으니까 음을 잡.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혈은 그냥 홀로 있으니 뭉칠 수밖에 없는 거죠. 맥이 말아앉으면 왕빙 할아버지 얘기는 음기가 양을 잡아버린 거예요. 안에서. 그러니까 양기가 바깥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이제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몸을. 그러니까 고름이 뭉쳐서 불안 이렇게 이제 왕빙 할아버지는 썩어 들어가는 거로 보는 거죠. 고름과 썩어 들어간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보시고요. 음양이 모두 왕성하다. 그러면 아래로 이르면 음양의 병이 있다. 이것만으로 만약에 주석이 없었다. 왕빙 할아버지 주석이 없었다. 해석이 되겠어요? 비밀 문장 같잖아요. 암호 문장 같잖아요. 음양까지는 얘기했지만 아래로 음양이다. 앞뒤 문장에 아무런 힌트도 없어요 지금. 왕빙 할아버지 얘기 뭐냐, 음양이 모두 왕성하다고 하는 것은 서로 음양이 왕아장창 서로 붙어가지고 낫지 않고 진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점차 그 양 음양의 삥합 서로 붙은 상황에 격렬하게 붙은 상황에 아래로 내려오면, 예? 음양 주위 음양의 내부로 내려오면 그러면 큰 병이 되는데, 그래서 음양이 여기서 뒤에 음양이라고 한 것은 남자는 양도 생기시키죠. 여자는 음기 이것도 생기시키죠. 그래서 그 성소고위, 그래서 이미 왕성한 기운들을 음양의 왕성한 기운을 받아서 생기는 병이다. 다 남녀의 상식기에 병이 생긴다는 겁니다. 음양이 모두 강해서 서로 간에 붙어버리면 우리 맥 안에서 그러면 남녀의 생식기에 문제가 생긴다. 상하없소서 하하하합명명 전결 사생지기 쇠협세수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이제 내리는데요. 이뭐 소서 명명은 가득하고 아득한 거죠. 소서는 뭐 밝고 밝은 건데요. 위로는 뭐 주석가들 주석을 볼까요? 위로는 소서는 하늘 또는 양을 말하며 아래는 땅 또는 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위로 하늘의 이치를 아래로 땅의 도리를 합쳐서 그래서 그러니까 음양의 이치에 합치해서 그 사람의 생사의 시기를 결정하고 진단해야만 한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은 세수, 우리가 오운육에서 나오는 거죠. 그 해 첫 기운이 무엇인지, 그 해 우두머리 기운이 올해가 만약에 목액이다. 그러면 어느 병이 위험하겠어요? 토의 병이 위험하겠죠. 간의 기운이 1년 내내 지배하거나 강하게 나오면, 그렇죠? 이런 거를 고려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정리와 분석한 거 한번 보면 별로 육경병증 중 합병의 병맥 특징 및 그 주하는 병증에 대해 논술하고 있습니다. 이양 이름, 양명은 고름을 승하지 못하고 당연히 그렇겠죠. 간이 상해서 위를 극하니까 맥상은 루안 활동하고 양명병으로 위기가 불행하니까 안 움직이니까 9구명이 모두 불리해진다, 막힌다. 방광과 간이 합병하면 태양맥이 상해서 감기가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으니 오장의 신이 내부에서 혼란하고 외부에서는 경해의 증상이 나타난다. 두 가지는 하나는 방광의 열로 해서 왕빙, 하나는 방광의 한수로 해석하고.
이음과 이양은 신장과 위해병은 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위경이 신수를 억눌러 가지고 신장이 허해서 맥이 가라앉으면 무력하다. 병이 폐피에 미치면 사지의 위병이 된다. 이음 일양은 신과 삼초가 합병하면 병은 신장에 있고 음기가 심장에 머물게 돼서 심화가 공허가 나타나며 맑은 양기가 사지를 실하게 할 수가 없어서 사지가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가 나타난다. 간담에 합병하면 그렇죠. 간헐적인 대맥이 나타난다. 마시는 간담의 병이 되면 그 기는 필이 심장에 이르고 그 병이 필이 비장에까지 이른다라고 하였다. 이양과 삼음이면 위장, 비, 폐가 삼음, 태음의 족태음과 수태음, 비장과 폐장이 같이 합병한 거죠. 그래서 음양이 모두 쇠퇴해서 음양이 서로 교통을 못하고 서로 분리되는 상황을 만든다. 만약 부맥하면 혈가가 되고 맥이 침하면 고름으로 썩어 들어간다. 만약 음양이 항성하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 마지막 얘기라는 건데요. 생식기에 질환이 나타난다. 자, 오늘 그 삼음삼양의 합병증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가 정말로 이제 뭐 남은 게 이제 2편 정도 남았나요?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해오신 분들에게 기원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강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강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으면 써주시고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상한교재는 밴드 한의학다함께연구에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뭐 알림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기분이 좋겠죠. 자, 모두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